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등락률이 크고 너무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걸까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자산이 과연 우리가 안전자산이고 가치 저장 수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 상승 또는 큰 변동성, 이게 이 비트코인의 하나의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우선 엔진이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힘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작동을 하면서 비행기가 싹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 역학에 의해서. 근데 이 비행기가 만약에 더 큰 엔진을 달고 더 화려하고 더 기술 좋고 그 다음에 오래가는 엔진을 달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엔진의 역할이 바로 저는 가격 변동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없으면 좋죠. 그러니까 어폐가 약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정말 돈으로 쓰일 거다, 민간에서 만들어진 화폐처럼 결제 수단으로 쓰일 거다라면 지금 같은 가격 변동성은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비트코인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원하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기에는 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1.7조, 1.8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아주 작은 자산입니다. 전 세계의 채권 시장이 400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100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만 200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 뭐 미술품도 뭐 수십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1조 달러밖에 안 되는 작은 자산이라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끄럽고 뭐 국가적으로 도입을 한다, 뭐 트럼프가 뭐 육성을 한다 이래도 아직도 비트코인은 작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분 많으신가요? 저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되지만 그냥 일상생활로 딱 나가는 순간, 제 회사 일에서 멀어져서 딱 나가는 순간 그냥 저 혼자 아웃사이더예요. 거의 아마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그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우리나라만 알아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필요한 이유예요. 즉 비행기가 아직 활주로에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름도 붓고 막 그 파일럿이 타서 막 이제 시동도 걸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주겠어요? 엔진이 틀어져야 된다고요. 엔진이 트는 게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 줘야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 줘야 1,000만 원 갖다더라, 2,000만 원 갖다더라 이러면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던, 투자에도 관심도 없었고 비트코인 같은 거 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 그랬대? 나도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르기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품이 형성돼요. 그렇게 투자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나도 사볼까 하면 당연히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떨어져 줘야 돼요. 떨어져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더 크게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거품이 형성됐다가 빠지고, 거품이 형성됐다가 빠지고, 이런 아주 투명한 가격 디스커버리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발견되는, 진짜 트루 가격이 발견되는 자산이야말로 비행기가 완전히 그냥 날개를 그냥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비행기죠. 성능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늘어날 때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늘어나고 관심이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관심이 빠지지만 100이 몰렸다가 100이 다 빠지는 게 아니죠. 100이 몰려들었다가 100명이 몰려들었다가 한 90명 나오고 10명은 남습니다. 왜?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고 큰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만큼 그 중간에 막 공부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가격이 오르고 어떤 메커니즘에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무엇이 목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보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가격이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습니다. 10명은 남아요. 그리고 다음 불장이 오면 또 100명이 몰려들죠. 그러면 또 10명이 남아요. 그렇게
점점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가격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지. 그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은 점점 대중에게 채택받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시야를 좁게 해서 줌인을 해서 들여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고 저렇게 위험한 게 어딨어. 저런 거에 왜 투자해. 너도 패가망신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눈을 넓혀야 돼요. 시계열을 넓혀보세요. 비트코인의 역사가 15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적어도 10년이라도 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로그 함수로 차트 그려보고 10년으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고점이 예전 고점보다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고점을 높여가는 자산,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르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아주 자신 있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어떤 주식의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뭐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트렌드 라인이 있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다가 관심 받으면 크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잘 회복 못 합니다. IBM 주식 같은 거 볼까요? IBM 주식 같은 것도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그 주식을 소각을 막 했어요. 가격 부양하려고. 근데도 안 올라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고점 못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막 사가지고 요즘 가격이 좋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난 닷컴 버블 때 가격 막 올라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횡보했어요. 90% 떨어진 상태로. 그러다가 비트코인 이제 사니까 막 올라가는 중인 거죠.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은 많이 없습니다. 부동산 당연히 마찬가지고 미술품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술품이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고 한 4년 뒤에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고 이런 미술품이 어디 있어요. 점진적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못 받다가 막 오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너무 위험한 걸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고요.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나고 이 남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태계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 대중화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임계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 임계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점까지 딱 다다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거품이 형성 잘 안 되겠죠. 받치고 있는 그 힘이 탄탄하니까. 그럴 때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화폐가 되는 겁니다. 가치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전한 화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금만 해도 보세요. 금 여러분. 수천 년의 안전자산, 우리의 영원한 민간 화폐. 금도 올해 30% 올랐습니다. 올해 30% 오른 것도 뭐 있는지 아세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28%. 금보다도 오히려 못 올랐어요. S&P 500 26%. 금이 아무튼 그 주가 지수도 다 아웃퍼폼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도 가격 많이 올라요. 다만 안정적으로 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려 봤습니다. 이 변동성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는 대단한 기술인 겁니다. 투명한 가격 발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아주 투명한 가격 발견 기술.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량자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오히려 도움된다. 비행기의 엔진이다. 이거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